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자꾸 검열하는 거죠. 내가 혹시 왜곡하는 건 아닐까? 너무 과대 해석하는 것 같아. 근데 뭐 왜곡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왜곡했냐 안 했냐를 가리고 판단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느낌을 가지냐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오늘 멤버십 라이브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 재개강을 하고 월 2회 1시간씩 한다 공지를 드렸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방식은 이전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셨던 사연도 내용은 달라도 이런 흐름이었고요. 오늘도 또 다른 내용으로 이런 흐름의 사연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자꾸 검열하는 거죠. 내가 혹시 왜곡하는 건 아닐까? 근데 뭐 왜곡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왜곡했냐 안 했냐를 가리고 판단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느낌을 가지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왜곡이면 어쩌나요? 제가 색안경을 끼고 사람의 말을 듣는 거면 어떡하나요?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다 그래요. 색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색안경 안 쓴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색안경을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벗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색안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그냥 그대로 보면 돼요. 어떤 분은 나는 색안경 없어. 내가 느끼는 게 다 맞아. 이렇게 돼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지만 지금 써니님은 반대죠. 나 인지 왜곡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과대 해석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이 시작이 되고 고민하다가 그런 표현을 좀 하면 또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래서 좀 왜곡을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받고 싶은 그런 공감이나 이런 말을 아빠한테 좀 전달할 수 있을지, 그게 자칫하면은 강요하는 게 되진 않을지,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어떤지를 잘 보셔야 돼요. 쇼핑백에 의해서 보면은 쇼핑백이 많네 라는 표현까지만 했는데 괜히 많이 샀나라는 찔리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찔리는 마음이 있는 이유가 있겠죠. 본인이 가지는 마음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쇼핑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뭐 돈을 쓰는 부분일 수도 있고 불필요한 거를 샀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내가 찔려서 왜곡을 했나? 왜곡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찔렸네. 왜 찔렸을까? 이렇게 가야 돼요. 찔린 거를 우선 인정하고 그게 아빠가 진짜로 많이 샀다라고 표현했는 건가 아닌가? 내가 왜곡한 건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어쨌든 나는 찔린다. 근데 왜 이렇게 찔릴까? 내 마음의 그런 흐름에 접근하는 질문을 가져보셔야 돼요. 왜 찔리셨을까요? 찔리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쇼핑에도 안 찔리고요. 쇼핑백 맞네라고 하면은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본인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요. 지금 아빠와의 관계니까 아빠와 관계된 경험일 수도 있고요. 써있진 않지만 엄마와의 경험에서 관련된 그런 찔림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찔리는 걸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상황에서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이 어려움,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되게 중요해요. 본인 마음에 쑥 들어가야 돼요. 살짝 들어가서 내가 찔린다, 왜곡했나 이 정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쑥 들어가야 돼요. 내가 찔린다, 왜 찔리냐, 얼마나 찔리냐, 어떤 식으로 찔리냐, 이유를 얘기하셨네요. 아빠가 지난주 생일에 농담식으로 돈 많이 쓰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빠 카드를 주시면서 얘기하셨어요. 네, 이제 지난주 생일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셔서 찔릴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하나의 그냥 상황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아빠에 대한 마음, 아빠가 돈을 주는 부분 또는 아빠 스스로 돈을 어떻게 쓰시는지 경제관념이 어떠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본인의 마음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얘기를 좀 해주셨네요. 이게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좀 변화된 부분인가 봐요. 가족 구성원한테 피해나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 컸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엄마가 돌아가신 것과 가족 구성원한테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분명히 본인 마음인 거라서 맞는 마음인데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살펴봐야지 그 사이에 있는 또 본인의 마음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엄마가 젊은 나이에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고 또 느끼신 게 있어서 그러신 걸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본인의 경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지난번 2주 전에 올리셨던 글은 오늘 글보다도 더 길었는데 그 길다는 거는 그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본인이 생각을 하고 느낀다는 말이고 절대로 단순하지 않아요. 아주 섬세하신 분이시고 섬세하신 분일수록 섬세하게 본인 마음을 접근해 봐야 돼요. 그러셨구나. 내가 계속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셨구나. 왜 그랬을까요?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 역시도 접근을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못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뭐 왜곡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선은 본인의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거는 맞는 거라서 그 흐름을 따라가 봐야 돼요. 왜 그런 걸까요? 우선은 내 입장에서 내 마음 안에서는 맞거든요. 그 시점부터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의 변호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최근에 낸 책도 제목이 나는 왜 내 편이 되지 못할 거잖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근원이 결국에는 본인 마음을 따라가기도 전에 자꾸 판단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대답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근데 그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더 꼬이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생각은 더 많아집니다. 부정하기보다는 괴로워도 그 이유들을 본인이 살펴봐야 돼요. 가족한테 지금도 상처를 준 것 같다. 엄마 옆에서 간병을 했었는데 엄마한테도 큰 힘이 되지 못한 것 같다. 복잡하다 보니 공감받고 싶은데 예. 병환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간병을 하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사별을 하면은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죄책감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그 감정을 해소해야 돼요. 쓸데없는 감정이다. 불필요한 감정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 때문에 죄책감이 드는가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근데 큰 힘이 되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가족들이 지금 다 힘든데 내가 그렇게 공감을 부탁하는 것도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공감은 받고 싶은데 공감을 부탁할 수는 없고 그런 고민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였네요. 아버지가 이제 본인에게 표현하시는 말씀 보면은 굉장히 조심조심 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조심하시는 것조차도 본인이 민폐 느낌이 드시나 봐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다. 지금 다 힘든데 나만 그렇게 공감받으려고 한다. 원래 성향이신지 어머니 사별 이후에 생기신 부분인지 둘 다가 영향이 있는지 몰라도 본인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잣대로 계속 나는 미성숙하고 큰 힘도 안 되고 가족들한테 상처 주고 이기적이고 이런 식으로 여겨지는 것 같거든요. 여기 쓰신 거 봐도 절대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대하고 아버지도 본인을 조심스럽게 대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하게 못난 사람, 미성숙한 사람, 큰 힘이 되지 못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상처 주는 사람으로 인식이 될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 예전부터 본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라고 가족 안에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셨었는지도 관련이 보통 됩니다. 어떤 존재였나요? 본인은 가족 안에서? 그렇구나. 본인의 역할은 가족 안에서 쿨하고 긍정적이고 강한 사람이라고 그런 역할이 주어지셨었군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군요. 스스로도 그런 편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을 수 있고요. 실제로 그랬더라도 또 사별 후에 힘들어지면서 성격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항상 양면이 있기 때문에 쿨하고 긍정적이기만 하고 강하기만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런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는데 그런 면을 내가 부각했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그 부분을 인정해 주니까 더욱더 강화시켰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 가족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생각을 그래서 여쭤본 건데 이런 부담감이 항상 있으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스스로를 몰고 가셨나 봐요. 사실 검열하거나 왜곡된 게 아니라 해도,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도 상황이 힘드니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굉장히 넓은 마음, 굉장히 쿨한 마음, 가족의 다양한 마음들을 다 받아주는 그런 존재이고 싶으신가 봐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늘 말씀드리죠.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비하해라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런 나에 대한 높은 잣대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써니님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을 내가 어떤 마음의 흐름 때문에 가졌는지 강화됐는지를 또 살펴보시면 좋아요. 분명히 본인이 그렇게 쿨하기만 하고 긍정적이만 하고 강하기만 하다고 여기시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안 그런 부분들이 인식될 때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을 수 있어요. 불편하고. 근데 그거를 스스로도 외면했을 수 있고 남에게도 숨겼을 수 있고, 사실은 가족은 그렇게 좋은 모습 보이고 인정받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가족의 메리트인데, 제 자신한테 너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긴 해요. 네, 그렇게 말을 해주시고요. 말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안 계신 줄 알고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 감정이다. 그럴 수 있다. 근데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높은 잣대를 가지고 오랫동안 패턴이 되신 게 가족 안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권유드리고요. 또 한 가지 동시에 하시면 좋은 작업은, 내가 그런 높은 잣대를 왜 그렇게 고수했는지, 가족 안에서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왜 그렇게 좋고 왜 그렇게 그 역할을 지속했는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라고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어땠는지, 부모님의 인정이잖아요. 인정받는 거는 참 좋은 일이지만 또 반면에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인정받으면 이렇지 않은 나의 부분을 또 스스로 인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자꾸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동시에 이 기회를 통해서 해보세요. 당연히 힘든 시기예요. 작년에 사별하시고 가족들이 힘들지만 본인이 우선 힘듭니다. 근데 내가 힘든 거를 집중을 못해요. 인정을 못하고 오히려 상처 주지 않아야 되고 내가 하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몰입돼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진솔한 소통이 특히나 잘 일어나야 하는 게 사별 후의 가족들과의 관계인데, 진솔한 소통보다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조심스러운 소통, 나를 지나치게 가리는 소통, 표면적인 소통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힘든 시기가 더 길어지고 감정 정리도 더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더 진솔하게 자기 마음에 접근하고 가족들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게 지금 사별 후의 가족 관계 서로 회복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요. 본인이 앞으로 균형감을 가지고 삶을 사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변화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써니님 마지막 질문. 공감받고 싶은 것도 자연스러운 걸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사람은 누구나 공감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내 마음을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특히나 힘든 시기일 때는 더더욱이 그래요. 이게 미성숙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자꾸 부자연스럽게 여기고 미성숙한 거라고 여기면 이도저도 안 되면서 스스로 계속 힘들어져요. 여기 쓰신 모든 마음들이 다 그럴만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